을목일간이 지지에 축토를 깔고 있는 을축일주는 본래 가난하기가 더 힘든 타고난 생명력과 끈기로 자수성가를 이루어내는 아주 훌륭하고 귀한 일주입니다. 십신상으로 축토는 내가 통제하고 다루는 영역이자 재물인 편재에 해당하며, 십이운성으로는 노련함과 절제심을 상징하는 쇠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능력이 탁월하고 낭비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을목은 갑목처럼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거목이 아니라 담쟁이 넝쿨이나 화초, 잡초처럼 굽이치며 유연하게 주변을 점유해 나가는 음의 목입니다. 이 을목이 앉아있는 축토라는 땅은 해자축 겨울의 끝자락에 위치한 가장 춥고 꽁꽁 얼어붙은 동토, 냉토, 한토입니다. 12지지 중에서 유금과 함께 중의 음으로 불리며, 대장간에서 수없이 두들겨 가장 단단하게 압축시킨 쇳덩어리나 뾰족한 압점, 송곳처럼 지독하게 차갑고 강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를 물상으로 표현하면 언 땅에 핀 작은 꽃 혹은 인동초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피는 아주 여린 풀이자 잔디의 형상으로 겨울에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생명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내향적으로 보이고 낯도 가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외유내강이며, 얼어있는 동토를 깔고 앉아 약간 시니컬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수축의 개념으로 똘똘 뭉쳐 두고 보자의 기운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대단한 이 귀한 꽃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여 가난함을 겪고 있다면, 이는 타고난 고유의 구조적 취약점이 잘막 발현되었거나 운에서 치명적인 불균형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과 상황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얼어붙은 땅의 칼날을 무시하고 편재의 겉모습만 조차 무리한 투기나 사업 확장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편재는 본래 내가 극하는 아주 넓은 영역이며, 즉흥적이고 활동 반경이 넓어 때로는 큰 돈이나 투기적인 성향, 무분별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축토의 지잔간 안에는 계수 편인, 신금 편관, 기토 편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 숨어 있는 지지 신금 편관입니다. 편관은 일간인 나를 무정하고 심하게 극하는 칠살이라고 불리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자 낫입니다. 을목이 자신이 깔고 앉은 자리가 편재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망에 휩싸여 무리하게 목극토하려고 덤벼들면, 땅속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신금 편관이 튀어나와 금극목으로 연약한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무참히 잘라버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동토의 위험성을 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본분을 잃은 채 무리하게 주식에 투기하거나 빚을 내어 사업을 크게 벌렸기 때문에 칼날에 베어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을축은 뿌리가 단칼에 잘려버린 사목, 즉 죽은 나무나 땔감용 나무에 해당합니다. 12운성 쇠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단단한 안반 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생명력을 잃은 절에 다말이 없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얼어붙은 땅을 녹여줄 따뜻한 화기운, 즉 식상의 절대적 결핍과 조후의 붕괴입니다. 아무리 을목의 생명력이 끈질겨도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면 꽃을 피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나무가 태양을 향해 생기를 얻는 한목 항양이 성립되어야만 조후 식상의 귀격을 이루어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추운 어려운 환경을 녹여주고 생명력을 세상 밖으로 활짝 펼쳐내게 만드는 절실한 기운이 바로 따뜻한 태양을 상징하는 병화 식상이나 정화입니다. 식상은 나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여 재물을 만들어내는 식상생재의 핵심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안에 화기운이 전혀 없거나 운에서조차 차가운 수기운만 밀려오면 자신을 드러낼 출구가 꽉 막혀버립니다. 병화가 전혀 없다면 평생 얼어붙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개 한유, 즉 몹시 가난하고 배고픈 선비에 불과한 척박한 운명이 됩니다. 현실적인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행동력이나 재능 발현의 기회가 얼어붙어 뼈를 깎는 인내만 거듭하다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겨울철에 이른 물과 같은 개수가 투출하여 그나마 있는 병화를 가려버리는 흑운 차일이 발생하면 격국이 완전히 산산조각력인 파격이 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나무의 뿌리를 얼게 하고 썩게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습한 을목이 수기운인 인성을 너무 과도하게 만나 수다 목부 현상으로 게으름과 이존성에 빠졌을 때입니다. 조열한 갑목처럼 기본적으로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습목인 을목에게는 수생목의 인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장간 안에도 이미 계수 편인이 있어 늘 축축한데 임수, 계수, 해수, 자수가 너무 중중해지면 물이 많아 나무가 둥둥 떠내려가는 수다 목부가 됩니다. 인성이 식상의 억척스러운 생존 본능을 완전히 억눌러 극하는 인극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비바람을 맞으며 일어서려는 자립심이 사라지고 누군가 먹여 살려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이고 이존적인 태도로 변질됩니다. 편인의 몽상만 가득할 뿐 식신의 현실적 행위는 정지되어 스스로 부를 축적하지 못합니다. 축토나 축월은 농한기로 사람을 가장 나태하게 만듭니다.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바쁨을 전혀 느끼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방구석에 처박혀 만학도나 만년 고시생으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축월의 목은 세상에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면서 스스로 억압에서 석방된 존재라고 착각하는 날라리입니다.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낙인 찍고 생산적 시도를 거부한 채 백수처럼 무의도식하며 타인의 곳간을 뻔뻔하게 축내는 식객으로 살 위험이 큽니다. 화가 없으면 긴장감이 없는 한량발자가 되어 언젠가 귀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 속에서 깡통을 차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12운성 쇠지의 특성과 반한살의 노련함을 버린 자충수입니다. 쇠지는 제왕의 정점을 지나 한풀 꺾인 단계로 산전수전을 겪은 노련함, 참을성,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살로는 말 안장에 올라탄다는 반한살의 길신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결정적인 타이밍에 지나치게 신중하다 못해 머뭇거리게 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규명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아 순간적인 선택에 취약해지고 행동이 늦어집니다. 지장간의 정화 식신조차 묘지에 들어가 버리니 화를 내거나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참아내기만 하다가 기회를 모두 빼앗깁니다. 반대로 쇠의 노련함과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안정성을 버리고 제왕이나 관대처럼 자기 과시를 하거나 성급하게 무리수를 두어 수축의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팽창하려 확 뒤집으려 했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재성 묘지의 치명적 함정과 공망의 심리적 결핍입니다. 좌법으로 계수 편인은 관대, 신금 편관은 양, 기토 편재는 묘가 됩니다. 재물이 묘로 앉아있다는 것은 재물이 땅속 무덤에 묻혀 있어서 누가 도굴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으로 본래 재물 보기 좋습니다. 소처럼 성실히 모으는 재고 귀인 형국인데 진술 및 충미가 오는 행운에서 계고와 입고의 원리를 무시하고 섣불리 돈을 꺼내었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미토운에 충미충을 맞아 사업을 벌렸거나 술토운에 축술형을 맞아 투자 확장을 했거나 진토운에 축진팔을 맞아 사고팔고를 하면 땅이 갈라지고 재물이 튀어나와 실물수가 터지고 원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또한 을축의 공망은 술토 정제와 해수 정인입니다. 정제가 공망이라는 것은 재물에 구멍이 나서 탈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멍을 강박적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심리적 물욕 때문에 조바심에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구멍 속으로 돈을 다 흘려보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술토운에는 실물수뿐만 아니라 관제구설 시비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금기운 과다로 겪게 되는 건강 상실과 비뇨의 흉액입니다. 축월의 목이 금을 만나면 비뇨, 즉 극심하게 가난해지거나 단명하여 요절한다는 고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주가 금수가 너무 많은 차가운 구조라면 기승전, 건강부터 무너집니다. 뾰족한 칼날인 경금이나 신금이 거듭 나타나면 예민한 을목은 뼈 관련 질환, 치아, 두통, 관절, 팔다리, 어깨, 무릎 등의 타격을 받습니다. 스트레스와 신경성 질환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병원비로 재산이 새어나갑니다. 사주 원국이나 운에서 사유축 금국으로 합을 하여 칠살, 관성으로 변해버리면 배우자 궁이자 삶의 기반이 나를 쳐서 쫓겨나 멀리 떠나야 하는 파산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전생의 업보와 관련된 고초살과 천살의 숙명입니다. 계수 편인이 관대에 놓이는 것을 신살로 고초살이라 하며 12신살의 천살 기운도 도살입니다. 천살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 전생의 업보를 의미하여 뼈를 깎는 고초를 겪습니다. 특히 해묘미 목명인 돼지, 토끼, 양띠에게 축은 월살이자 고초살입니다. 새집에 불이 타올라 둥지를 버리고 날아가는 극한의 고초로 바짝바짝 메마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옛날 흉년에 곶감문을 잠그고 혼자 먹어 남을 굶겨 죽인 조상의 이기심과 살생업의 업보입니다.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아귀가 된 조상의 업이 파장으로 전해져 지독한 가난과 메말라 죽어가는 고초를 숙명처럼 겪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 창고를 깔아 돈이 안 나가게 가두려는 성향 탓에 지독한 인색함을 보입니다. 이를 나누어 주고도 굴을 다 내어준 것처럼 착각하여 남에게 베풀지 않아 인심을 잃고 결국 사람과 돈을 모두 잃는 고립을 자초합니다. 여덟 번째 원인은 남의 돈을 뜻하는 재고와 헛된 욕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축토는 관성의 창고인 관고이자 거대한 재물 창고입니다. 그 위에 타인을 의미하는 비겁인 을목이 동주하고 있어 이 돈은 내 개인의 돈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의 돈이거나 거대한 단체의 재화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 개인 사업이나 투기로 무리하게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 하면 빈약한 도끼날로 바위를 깨려는 목극토와 같아 도끼날이 부러지고 재산을 날립니다. 또한 방향성이 당장 현금이 도는 일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바이오 신약 개발, 드론, 가상현실 등 셈이 안 나오는 불확실한 과학이나 미래의 가설을 세우고 집착합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도 자신의 전문성에 취해 3, 4개의 복잡한 방향을 제시하여 상대를 헤매이게 만들고 거래의 기회를 날립니다. 안전지대를 추구하여 소라껍데기나 달팽이 같은 갑각류처럼 영하 5도의 무아지경 꿈결 속에 숨어 진동이 있으면 쏙 들어가 버리는 극도의 방어적 기질로 밖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응용력을 발휘하여 척박한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고 만족해버리며 희소성 없이 이미 정해진 단가 속 뻔한 한계에 머무릅니다. 아홉 번째 원인은 가족이나 사회적 인연의 부실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빚을 떠안게 되는 억울한 사주 구조 때문입니다. 자산을 의미하는 인성이 부실한데 이를 비견이 지피고 있는 형국이라면 부모나 형제가 진 빚을 내가 대신 갚거나 그들의 부실을 온전히 안아 평생 허덕이게 됩니다. 또한 벌이 활동을 의미하는 식상이 전혀 없이 재성만 존재하는데 이를 관성이 지키고 있는 사주라면 벌이를 전혀 못하는 무능력한 배우자를 평생 지키며 내가 뼈 빠지게 일해 먹여 살려야만 합니다. 적자가 줄줄 새는 치킨집이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텅 빈 건물의 유지비를 끝없이 내 돈으로 대납해야 하는 난감한 지출을 책임지게 되어 밑바닥 인생처럼 지쳐 쓰러질 우려가 큽니다. 열 번째 원인은 정당한 권리 주장의 부재와 극단적인 피해의식, 수동적인 결핍감입니다. 해자축 겨울의 기운은 사람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 내가 가장 불쌍하고 배고프고 춥다고 느끼는 심리적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갑을목으로서 내 권리와 몫이 이러하다고 당당하게 바깥 세상에 주장해야 창고가 채워지는데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그저 타인의 동정심에 기대어 재난지원금이나 타길 바라는 거지와 같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지지의 축토 자체는 결코 가난한 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조적인 배의 15일치 식량이 기본적으로 구비된 인큐베이터와 같은 가장 복이 많은 원령입니다. 개밥작의 도토리처럼 미약해 보여도 절대 굶어 죽지 않을 일용의 양식과 튼튼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으며 돈을 밖으로 흩어버리는 기미일주와 달리 자산을 자기 공간에 꽉 움켜쥐는 소유욕이 강함에도 스스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가난을 부릅니다. 이러한 척박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을축일주는 아주 독특한 심리와 행동 양식을 띠게 됩니다. 이들은 이끼나 덩굴 식물에 비유될 만큼 바위 틈에 아주 작은 먼지 틈새만 발견해도 기어이 그곳을 파고들어 끈질기게 생존해내는 지독한 정착 본능을 발휘합니다. 가난하고 추울수록 태양의 온기보다도 곁에 있는 사람의 뿜어내는 체온과 온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마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사람의 품에 살갑게 파고들게 타인에게 찰거머리처럼 끈끈하게 다가가 온기를 얻어냅니다. 춥고 외로울 때 특유의 부침성과 애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살가운 인사 한마디를 건네어 상대방의 마음을 뭉클하게 감동시키고 기꺼이 밥 한 끼와 온정을 내어주게 만드는 탁월한 서비스 정신과 영업사원 같은 친화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은 대의명분이나 먼 미래를 위한 비축보다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먹거리와 실질적인 소비를 추구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을지언정 씨감자를 남기는 감목과 달리 을목은 10만이나 과수원 농사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처난 낙과나 새들이 파먹은 멋이라도 닥치는 대로 거두어 자신과 가족의 배를 당장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몸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잃는 데는 축토의 뼛속 깊은 본능적 센서 덕분에 무모하게 에너지를 방전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량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에너지를 타임캡슐처럼 꽁꽁 응축시킨 채 타인의 작은 운정에 기대어 해동의 봄이 올 때까지 혹독한 시련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와 육친에서는 큰 아픔을 겪기 쉽습니다. 내 생명줄인 뿌리를 매 순간 예리하게 잘라버리는 축토 배우자궁의 흉한 이치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갈등과 불만이 잠재하여 각방을 쓰거나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원수 같은 사이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형제 중에서도 일찍 내 곁을 떠나거나 인연이 단절되어 각자의 삶을 철저히 분리해서 살아가는 고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운의 흐름에 따른 가난 극복과 재물 쟁취의 격동기를 살펴보면 그 해답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계묘운해는 재테크로 자산을 불리고 영역을 확보하려는 엄청난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축토 안에서 나온 계수 편인은 재물을 다루는 치열한 공부를 의미하며 묘목이 비견이 함께 들어와 기어이 쟁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화 상관이 있어 언 땅을 녹이고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조절하지 못했다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갑진운에는 겁재인 갑목이 모든 환경을 건드리고 헤집어 놓아 이동수, 이직, 부서나 업무 변경 같은 직업적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합니다. 병호운을 맞이하면 끊임없이 움직이던 을축에게 드디어 병화라는 거대한 날개가 달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명확히 보이며 인생 최고의 기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축토와 오화가 충돌하는 축오 원진과 탕화가 발생하여 어마어마한 폭발성을 띠게 됩니다. 돈이 될 것 같다는 편재의 극단적 흥분에 휩싸여 대박을 쫓아 현금화하고 빚과 대출을 한계치까지 다 끌어와 무모하고 위험하게 재산을 운용하려다가 폭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박 등의 심리적 중독과 뼈아픈 건강 이슈가 닥칠 수 있으며 왕성한 상관 기운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흔들려 연애나 삼각관계의 복잡한 유혹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이때는 대박이 아닌 중박을 노리며 무조건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하고 타인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목의 기운으로 리스크를 통제한다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때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10년 주기의 대운 흐름에서 천간은 기쁜 기운이 왔으나 지지가 이를 상극하는 절각의 운, 즉 갑신, 의류, 을축 대운으로 흘러간다면 천간에 도착한 필요한 목기운이 지지의 금이나 토기운에 의해 힘을 잃고 허사가 되어 무척 슬프고 지체되는 시기를 겪게 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뼈시린 가난과 시련을 완벽하게 타파하고 튼튼한 부귀를 거머쥐기 위한 개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직업성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나를 가차없이 베어버리려 했던 흉하고 날카로운 금기운을 정밀한 직업성으로 완벽히 승화시켜야 합니다. 축토지장 간의 신금 편관과 얽히고 설킨 문제를 정밀하게 푸는 철사개금, 그리고 뼈가 다치거나 예민한 곡각살의 기운을 역이용하십시오. 무분별한 카파나 옷가게 같은 단순 서비스 자영업을 절대 피하고 금속성, 건축자재, 세공, 세무, 금융, 회계, 건축, 칼을 다루는 요리 또는 물리치료, 의료, 군인, 경찰, 도축 등 뾰족한 쇠 연장을 다루거나 예리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활인의 전문직, 기술직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로써 나를 치려던 살기가 오히려 훌륭한 밥줄이자 막강한 무기로 업상대체되어 큰 재물이 쌓입니다. 둘째, 허황된 내 사업의 꿈을 완전히 접고 타인의 거대한 조직에 헌신하여 오를급을 받아야 합니다. 을축은 뿌리가 단칼에 잘려나간 사목입니다. 더 이상 생목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목의 존재 가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땔감이나 불쏘시개 장작으로 쓰일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인성이 쇠약해 보여도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하여 남들이 흉내내지 못할 스카이급 자질이나 서울대급 천재사주의 학업 성취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분해와 전문 자격증을 무기로 남의 거대한 돈과 권력이 응집된 관고, 즉 튼튼한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큰 병원, 군겸경 등의 우직하게 식상생재와 관인상생의 튼튼한 형태를 취하며 매달 확고한 월급을 받아낼 때 비로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을축만의 독보적인 부의 창출 방식인 폐기 처분된 것의 부활을 노려야 합니다. 축토는 초봄을 앞두고 농사가 다 끝나 남들이 다 쓰고 버린 놀고 있는 텅 빈 땅입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는 번듯한 회사가 아니라 망한 회사, 남들이 안 된다고 포기한 아이템, 하다가 부도난 것을 건드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로운 가치 전환을 시킬 때 비로소 대성합니다. 신기하게도 망한 회사에 을축이 들어가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잘 돌아갑니다. 단 그곳을 정상 궤도로 완벽히 살려 성공시켰다면 그곳에 미련을 두고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미련 없이 떠나 또 다른 버려진 축토를 찾아 나서야 하며 내 그릇을 초과하는 지나친 부를 탐하면 간목 겁재에게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으니 탐욕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재물의 완벽한 수성과 은닉입니다. 재성이 묘지에 앉아있고 공망을 맞았으므로 편재의 큰 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무덤에 돈을 묻어놓고 잊고 살아야 부자가 됩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술충미가 들어오는 해에는 섣불리 돈을 꺼내어 사업을 벌거나 투자를 확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들어오는 수익을 현금화하여 눈앞에 두거나 투기성 자산에 굴리지 말고 꽁꽁 얼어붙은 축토의 땅속 깊이 묻듯 부동산이나 장기 적금 등 현금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안전자산에 완전히 묶어버려야만 실물수를 막고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다 신약의 구조라면 평생 남의 돈을 만지며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를 막으려면 비견 겁재를 끌어들여 쟁재를 일으켜 지출의 구멍을 틀어막고 박리담회가 아닌 단가 높은 고급화 전략을 펴야 하며 인성의 치밀한 전략과 작전으로 흩어지는 현금을 확고한 고정자산과 부동자산으로 묶어버리는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고초살과 아귀의 무서운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시계보시와 천도제를 온몸으로 실천하십시오. 혼자 배불리 먹어 남을 굶어 죽인 조상의 이기적인 업보를 타파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는 바로 배고픈 자에게 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탐욕을 내려놓고 주변의 노숙자나 끼니를 잊기 힘든 노인분들, 무료 급식소에 쌀값을 보태거나 직접 쌀을 사서 보내십시오.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를 채워주는 이 행위는 수만 배 큰 공덕이 되어 나에게 복으로 쏟아집니다. 또한 백중날 백미를 공양하여 굶주린 아귀조상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준다면 그 하얀 쌀이 나에게 붙어있는 흉한 부정과 묵은 업장을 소금처럼 완벽히 떼어내어 일시에 소멸시켜줍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섯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인 복성귀인과 횡재수의 타이밍을 노리십시오. 흉운이 가득해 보여도 사주에 다시 을축이 들어오는 복음의 시기나 천살인 진토운이 당도하는 갑진운에는 어려운 와중에도 강력한 횡재수가 갈동합니다. 투기성의 무언가를 재미로라도 조금 사보며 희망을 가지되 이 천살의 행운은 겸손히 엎드려 아닌 척 연기하며 우직하게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고 있을 때 뜻밖의 하늘의 보상으로 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서 보금살이나 삼재를 맞이했다면 썩은 칠렁쿨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미련한 짓을 멈추고 스스로 그 손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전쥐살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바닥에 산산조각 날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꽃밭과 푹신한 매트리스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 전혀 새로운 두 번째, 기적의 부유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곱째, 꽁꽁 언 땅을 녹이고 세상과 화합하기 위한 불의 기운, 조후화를 반드시 끌어안아야 합니다. 얼어붙은 몸과 재물 창고를 녹이는 것은 오직 따뜻한 태양 병화와 열기 사화뿐입니다. 지지의 사화는 언 땅을 완전히 녹여 옥토로 만들며 묶였던 대출이나 부동산 문제를 일거에 술술 풀어주고 천간의 병화는 어떠한 척박한 토라도 뚫고 점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병화를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 뭇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쁜 짓을 하고 주목을 받으며 목생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십시오. 나아가 수생목을 하되 경금과 개수가 완벽히 짝을 이룬 금생수의 탄탄한 수원을 바탕으로 시대적 트렌드를 명확히 읽어내고 내면의 깊은 인품과 럭셔리한 교양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로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덟째,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영혼의 위대한 해방을 맞이하십시오. 내 사주팔자를 직면하여 돈벼락이나 남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애초에 턱없이 부족한 거지사주이거나 스님팔자라는 뼈아픈 사실을 탁 깨닫는 순간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렸던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자유와 영혼의 평화가 싹 밀려옵니다. 아, 평생을 돈돈거리며 피눈물 흘리고 내 소중한 영혼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발버둥칠 필요가 없구나라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사주에 없는 허상 같은 돈에 대한 집착을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우주의 순리대로 주어진 몫만큼 땀 흘려 노동하고 담담하게 살아갈 때 세속의 물질로는 가난할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이 세상 그 어떤 억만장자나 재벌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영혼이 자유로운 가장 진짜 부자다운 삶을 온전히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을축일주는 차갑고 척박한 자갈밭을 뼈를 깎는 인내력으로 갈아엎어 마침내 황금빛 옥토로 만들어내는 팔자입니다. 단칼에 뿌리가 잘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헛된 투기와 환상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거대한 관고 조직의 룰에 묵묵히 나를 굽히며 남들이 버린 폐기 처분된 자리에서 당장 땀 흘려 가장 밑바닥의 굳은 노동부터 씩씩하게 실천해 나가십시오. 인동초처럼 동토를 뚫고 올라와 자신만의 고유한 럭셔리 기술력과 전문성을 벼려낸다면 결코 가난에 무너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내어 세상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엄청난 재물과 흔들림 없는 명예를 모두 차지하는 진정한 운명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도 백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알찬 내용으로 보답할게요.